네. 세 번째가 저희가 같이 볼 게 이제 일과 공부에서 이 경쟁심이 어떻게 핵심 감정으로 작용해서 드러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1등이 되어야 한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저는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심이 그만큼 강렬하죠. 이기고 싶은, 내가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데 그냥 적당히 앞서 나가는 거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 경쟁심이 핵심 감정이라면 그 밑에는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 음, 그 정도의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1등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제 옛날 얘기 제가 라떼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때 제가 한참 그런 패션 어 채널을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유튜브보다는 TV를 많이 봤는데 그때 TV에서 뭐 패션 위크 해가지고 이제 왜 해외에 뭐 유명한 그런 패션쇼 주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 하고 뭐 또 어디서 하죠? 뭐 서울 패션 위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탈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cat워크 그 모델들의 워킹 옷을 이쁘게 입고 하는 그런 패션쇼를 되게 언제부턴가 제가 꽂혀가지고 되게 시간을 할애 많이 해서 이렇게 멍하게 보던 때가 꽤 있었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이제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다가 보니까 이제 모델들이 이쁜 것도 이쁜데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브랜드의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명품 브랜드들을 입고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계속 넋놓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되게 멋진 옷, 이쁜 옷, 그다음에 특별한 옷, 뭐 아니면 되게 비싼 명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열심히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가 멍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딱 알아차리고 보니까 와, 저 옷 너무 멋있다. 저거 너무 이쁘다. 너 너무 특이하다. 저 옷 내가 가지고 싶다. 그 다음에 모델이 또 착용한 저 신발 진짜 좋다. 저거 나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방, 모자, 뭐 외투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너무 이쁘다. 저거 다 가지고 싶다. 이제 이렇게 마음이 점점 확장되더라고. 처음에는 저 옷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제 그게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그 욕심이. 그러면서 나중에는 진짜 저걸 다 나만 가지고 싶다. 나 혼자서 그러려면 내가 돈이 엄청 많아야겠지? 그러면 근데 돈이 조금 많아가지고는 안 되고 엄청 많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이 브랜드도 이쁘고 저 브랜드도 이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또 스페셜 해야 되는데 나만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그 욕심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랑 똑같은 거 입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유일하게 돼야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유일하게 이거를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근데 이게 이미 말이 안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저의 그 생각의 나래는 점점 더 확장되어서 그러면 나는 돈이 얼만큼 있어야 되지? 근데 이것보다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 안 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세계에서 제일 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온 우주에서 최고로 부자고 내가 온 우주에서 내가 이쁜 옷을 나 혼자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뭐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근데 심적으로 그 정도의 어떤 경쟁심이 든다는 거예요. 경쟁심과 내가 최고고 나 혼자 유일하게 1등 해야 되고 그 심정이 너무나도 그 확장해 나가는 그게 너무 제가 되게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이제 경쟁심이 이제 이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등이 돼야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이 정도는 뭐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가 있으면 더 잘한다. 이것도 보면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겨루어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 혼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거랑 누군가가 막 쫓아와요. 그럼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그때 뭐라 그럴까, 효율적으로 얼마나 이 가성비가 좋게 잘 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혼자 달리는 것보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그만큼 내 앞에, 내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의 그 경쟁심과 나의 어떤 이 승부욕을 자극시켜 줄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이기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이나 공부가, 음, 물론 이제 이 경쟁 사회에서는 되게 결과론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구조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 경험 속에서 또 내가 배워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어떤 이런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일을 같이 하면서 또 관계하고 또 소통하고 조율하는 이런 다양한 정말 너무나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경쟁심에만 너무 꽂혀 있다 보면은 다른 것을 내가 놓치고 다른 걸 보지 못하고 내가 오직 이기는 데만 집중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과 공부 중에서도 왜 중요한 공부가 있고 조금 뭐 좀 대충 해도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경쟁심이 핵심 감정인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별거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대충 할 수 없고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그래서 요런 거에 예로는 뭐 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 뭐 볼링을 치러 갔는데 친구들끼리 그냥 게임이잖아요. 그냥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모였는데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럼 볼링이나 치러 갈까? 그랬어요. 근데 셋 다 뭐 그냥 고만고만 한 친구들이었어요. 어, 그랬는데 이게 딱 하다 보니까 점수가 이제 그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뭐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 점수가 점점 뭔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엄청 조급해지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막 하면서 나중에는 감정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게임으로 즐길 수가 없고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볼링이 이제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섞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경쟁심이 핵심 감정이신 분들은 뭐 게임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게임이든 뭐든 간에. 밥 먹을 때도 엄청 빨리 먹겠죠. 경쟁이니까. 갈 때도 1등으로 가야 돼요. 올 때도 1등, 갈 때도 1등. 음. 버스를 탈 때도 1등, 내릴 때도 1등.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심을 잘 드러내주는 어떤 행동 패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강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강점. 첫 번째는, 집중력이 있다. 자, 경쟁이라는 게 나를 어떻게 보면 뭐 지고는 못 살고 무조건 막 자꾸 조급해지고 막 사소한 거에 목숨 걸고 하면 되게 힘들죠. 힘들고 너무 나를 괴롭게 하는 요인들인 건 이면서도 동시에 이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겨야 되니까. 이기려면 몰두해야죠. 그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내 에너지를 딱 모아야 그 뭐지? 가능성이 있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요 집중력이
경쟁심이 핵심 감정인 분들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핵심 감정이 힘든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다. 요 뒷면에 나를 힘이 들게도 했지만 이 힘이 든 만큼 나에게 이런 힘이 된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그걸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엄청난 강점이죠. 왜? 경쟁 구도에서는 내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쉽사리 포기할 수가 없죠. 어, 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어떻게든 해내는 거예요. 해내고, 해내고야 마는 거죠. 그게 이제, 어, 내가 지는 게 누구보다도 싫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하는 게 또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게 되게 저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저의 되게 힘이 되고 강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요게 있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쟁심이 많이 파생 감정으로 많이 이렇게 깔려 있다 보니까 제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고 되게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하다가 결국에는 또 일어서는 그런 어떤 오뚜기 같은 그런 힘이 저한테도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도 잘 드러나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공 지향적이다. 같은 맥락이죠. 인생을 어떻게 보면 경쟁심이 주된 감정으로 있으신 분들은 인생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해내고 성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되게끔 만드는 거. 그게 성공 지향적으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이 포기하지 않는다와 이 성공 지향적인 이런 면들이 저한테 제가 살았던 그 과정에서 보니까 떠올랐던 게 제가 이제 인도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제가 이제 델리 대학교를 어, MPL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예비 박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하러 갔는데 이제 델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저야 외국인 쿼터가 따로 있어가지고 조금 뭐 경쟁률이 그렇게까지는 안 셌던 것 같은데 이제 일반 인도인들 기준에서는 거의 뭐 한국의 서울대랑 맞먹는 랭킹이거든요. 그 인지도라든지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전공도 제가 좀 바뀌었고, 그러니까 세부 전공이 좀 바뀌고, 그리고 공부하던 환경도 완전 달라졌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의 어떤 어, 뭐라 할까요?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학문적인 어떤 그런 깊이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제가 석사 했을 때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험도 페일하고 시험도 이제 어 뭐라 그랬죠? 이제 그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이 바뀌고 그리고 영어도 저는 좀 나름 한다고 생각했는데 델리 대학교를 가니까 완전 또 다른 레벨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정말 너무 빠르게 하고 너무 잘하고 어려운 철학 용어들이 너무너무 많고 해서 제가 거의 처음에 갔을 때 거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울고 되게 막 이걸 어떡하지? 이제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수업을 다 녹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과목당 3시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은 또 철학 수업이었거든요. 다 모든 게.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떤 철학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고 그다음에 디베이트하고 뭐 이제 서로 이제 학생들과 교수 간의 어떤 논쟁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그걸 제가 못 따라가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서 한 학기 내내 그걸 제가 다 받아 쓰기를 했어요. 다 받아 썼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걸 밤에 들으면서 내용을 다 적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통으로 외웠어요. 통으로 외워서 그걸로 시험 쳤어요. 레포트도 쓰고 시험도 치고. 그래서 제 노트랄 게 없는 게 저는 그냥 교수님이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다 풀어서 추거록을 다 풀어서 써서 다다다다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 졸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게 한 거죠. 무식하게 한 건데 이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경쟁심하고 저 경쟁심을 잘 이렇게 어, 잘 활용했을 때 나오는 강점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이 있다. 이것도 좀 연결될 수 있겠죠.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되게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경쟁심이 핵심 감정인 경우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경쟁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제가 참 이렇게 끊임없이 나를 경쟁 구도에 두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어떤 그런 알아차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애쓰면서 살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등학교 친구 다리 걸 때부터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우리 선생님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핵심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블로그 주소, 김경민 소장님 그리고 제 블로그 주소도 남겨놓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